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오후장 인급중 진단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타 하창환 본부장, 와우넷 전태진 파트너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바로 첫 번째 인급중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강한 흐름이 한번 포착이 됐다가 오늘 장중 다시 한번 VR가 발동되면서 들썩댔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을 다소 축소하면서 7%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저도 이 동박 엔비디아 쿼 테스트 통과했다라는 뉴스에 좀 들썩이기도 했었고, 오늘은 전고체입니다.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공장 완공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치도 엮이면서 급등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창원 본부장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최근에 좀 이슈가 붙으면서 들썩들썩 거리는데 그 양봉이 좀 긍정적으로 보셨을지, 매수와 매도 안에서 좀 어떤 버튼 눌러주셨을까요? 네, 저는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이슈는 앞에서 좀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좀 증시의 기조가 있죠. 바닥권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이 이제 좀 우상향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직전 뭐 고점의 한 3분의 2 수준까지는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익산에 15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이제 공장을 진행을 하는데 해당 부분들이 이제 시험 생산을 들어가게 될 거고, 그의 결과적으로 이제 수익성으로 좀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가 10월 10일에 로보택시 관련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뭐 그 사이까지는 그래도 나름 견조하게 뭐 상승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좀 이슈몰이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힘든 시장에서도 바닥권에서 안정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1월 달부터 6월 달 상반기 정산을 했을 때는 외국인이 제일 많이 팔았던 게 2차 전지 산업군인데 7월 달부터 수급의 기조가 바뀌기 시작을 하더니 8월 달부터 전거래일까지 보시면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많은 게 2차 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발로도 충분히 이슈몰이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추석 연휴를 좀 앞두고 있지만 연휴 이후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좀 시세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B컷이 나오면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B컷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성장주들에 대한 이런 매기가 쏠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이슈로 인해서 충분히 좀 시장에서의 관심도를 끌어냈다라는 점, 그리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좀 터졌다라는 점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엔비디아의 그 동박 공급하는 이슈로 한번 또 주가에 랠리가 네. 나온 적이 있는데, 이제 블랙웰과 연관되어 있는 이슈이다 보니까 이 이슈가 좀 4분기 쪽으로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같이 또 복합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는 충분히 좀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 버튼 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최근에 2차 전지 쪽에 대한 수급도 살아나고 있고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재료로도 붙으면서 꿈틀대고 있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조금 더 볼 수 있는 매수 버튼을 눌러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인급종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양자암호 그리고 딥페이크 테마가 복합적으로 뭉치면서 새로운 종목들에 대한 또 순환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ICTK가 지금 20% 가까운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도 테마주 안에서 다시 한번 좀 존재감을 부각시키면서 추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추가 상승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저는 일단은 매도 버튼을 좀 눌렀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테마성 움직임이 좀 강하다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딥페이크 관련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MC님께서도 보셨을 거예요. 유튜브나 이런 SNS 보면 유명인이 나와서 홍보를 한다라거나 뭐 손흥민 같은 선수가 나와서 홍보한다거나 이런 딥페이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미국 대선에서도 이 딥페이크를 활용한 이제 노이즈 마케팅도 지금 나오고 있는 네. 부분들이고,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됐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성 관련 범죄물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기사들이 나오면서 좀 이슈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딥페이크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좀 막을 수 있는 이런 보완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정부에서 이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들도 나왔기 때문에 좀 이슈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딥페이크 이슈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어차피 여기에 대한 그 방안이라든지 이런 보완책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그 최근에 테마주 움직임들이 계속 순환매가 됐기 때문에 네. 결국 이 테마도 한번 순환매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ICTK 같은 경우는 이제 딥페이크 관련해가지고 원천적으로 뭐 보완을 할 수 있는 이런 특허를 출원 중이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일단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신규 상장주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상장 후 지속적인 바닥을 다졌다가 올라오는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은 나와주고 있어요. 다만 재무적으로 좀 안 좋은 부분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매수 사인을 드리고 싶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어쨌든 순환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익을 좀 챙겨가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가장 큰 여기에 기본적인 전제가 베이스가 되는 부분은 일단 시장 상황이 안 좋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시장 상황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더 테마가 난리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테마성 움직임이 있지만 시장이 좀 죽으면 시장이 약세를 가면 테마주들도 다 밀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네.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없다라는 게 제 기본 전제 조건이라서 네네. 일단 수익은 줬을 때 챙겨가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딥페이크 테마가 그러니까 지금 올라서 수익 실현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매하기에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보시는 지금 거네요? 시장 상황이 그렇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불안과 더불어서 테마주마저도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단 테마에 대한 매매 또한 좀 자제를 하자. 우리 테마주의자가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확실히 뭔가 경각심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매도 버튼 눌러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또 사이렌 울리고 있는 VR 발동된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상방도 그렇지만 하방 VR 걸리는 종목들이 많네요. 권미정 캐스터 어떤 종목들 나왔을까요? 네, 지금 VR 발동된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12시 이후로 많은 종목들의 하방 VR가 발동되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약세 분위기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1시 이후에 상방 VR 발동된 종목들이 이렇게나 많은데요. 제니기 하방 VR 발동, 파이버프로는 상방 VR 발동됐고요. 이후로 벨로코와 셀루메드 그리고 코데즈 컴바인이 모두 하방 VR 발동됐습니다. 그럼 VR 특징주 통해서 시장 분위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VR 특징주는 GS 글로벌입니다. 8월에 마지막 날 약진했던 포항 유전 테마 관련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팅 밸브 관련주에서 화성 밸브가 12% 하락, 태광이 5%, 한선 엔지니어링 5%, 성광밴드와 DK락도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오늘 원자력과 2차전지 소재 테마도 하락하면서 최근 순환매가 돌았던 테마주들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GS글로벌도 장중 낙폭을 더 키우면서 12시 20분경에 하방 VR가 발동됐고요. 현재도 7%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VR 특징주는 재룡전기입니다. 엔비디아 약세에 AI 모멘텀이 약해지자 전선 관련주들도 함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온전선이 5%대, 세명전기도 5%대 하락하고 있고요. 재룡산업과 일진전기, KBI 메탈, 그리고 LS 일렉트릭과 현대 일렉트릭도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재룡전기도 장중 하락폭을 점차 키우면서 한시를 앞두고 하방 VR 발동됐고요. 현재도 9%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R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VR 발동된 종목 안에서 하방 VR 발동되면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테마주들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STO라든지 보안 그리고 딥페이크 관련의 테마주들은 들썩들썩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동안 또 움직였었던 뭐 대왕고래라든지 그리고 신규 상장 테마라든지 그리고 어제 가겠던 원전 섹터도 오늘 바로 하락 전환하면서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죠. 하방 VR 발동됐던 종목 안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불안에 테마주들만 움직이나 싶었는데 결국 대왕고래 테마 오늘 이슈 있었거든요. 네. 사무소 개설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그런데 불구하고 좀 뉴스에 파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인지 오늘 뭐 GS 글로벌 그 기타 다른 대왕고래 테마주들이 일제히 또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2차 전략회의라든지 그 외에 일정들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네. 이 테마에 대한 변동성 좀 이용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조심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 조심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이유가 이
대왕고래 쪽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대장주가 20선이 깨졌을 때는 테마로서 매력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이거든요. 해당 산업에서 사실 뭐 한국가스공사나 이런 쪽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주가적인 추이로는 화상밸브가 가장 좀 많이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금일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20선이 깨졌거든요. 오늘 뭐 종가상 다 말아 올린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좀 기회를 노려봐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전에도 60선 부분까지는 좀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재매수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보다는 주가 추이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대왕고래 관련된 이슈는 말씀 주신 것처럼 사무소 관련된 이슈가 지금 세론으로 좀 작용이 된 것 같고 이번 달 중 안으로 2차 또 회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면 충분히 수급은 쏠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멈추고 가는지는 좀 봐야 돼요. 앞서서 이제 원전 얘기해 주셨는데 전일에도 이제 STO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했고 이제 한전기술이나 이런 종목, 한전산업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3시 1분, 2분을 기점으로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테마성으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오던 쪽에서 수급이 그쪽으로 다 쏠리다 보니까 대거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원전 쪽이 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 또 마감돼서 시간에서 급락 나오고 그때 빠졌었던 STO나 이런 쪽으로 또 수급이 올라갔거든요. 딥페이크나 네. 그런 식으로 수급이 빠르게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뭐 물류나 이런 쪽이 또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강했었던 뭐 이제 이 앞서서 얘기해 주셨던 딥페이크부터 시작해서 뭐 오늘 지금 STO 쪽도 방금 전까지는 굉장히 한 5분, 10분 전까지만 해도 막 급등 나오다가 지금 또 막 다 엄청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식으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이평선이 깨졌기 때문에 지금 좀 조심하시는 게 네.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KCTC라든지 동방, 한솔로지스틱스 지금 물류 쪽에 갑자기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테마에 대한 순환으로 단기적인 흐름으로 계속 테마가 계속해서 그냥 하루하루 바톤을 이어받고 있구나의 현상으로 좀 봐야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슈가 이렇게 시장이 좀 불안하고 어제도 품절주가 막 상한가 가고 했는데 오늘도 품절주가 여전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테마성 장세고 오전 장세는 이제 지수도 1% 이상 상승, 반도체도 좀 강한 흐름들이 나오다가 지금 이제 일본 증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야간 선물이 또 빠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서 반도체가 눌리면서 이거 그럼 시장 반등이 아직 아닌가 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변동성 가 생긴 상황이고 아시겠지만 목요일 금요일 이제 뭐 그 서비스와 PMI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도 네. 나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변곡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그렇게 플레이 자체를 길게 안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빠른 순환매가 나오고 빠른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순환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좀 조심하시면서 네.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 이어가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입니다. 물류는 쿠팡 때문에 오르는 건가요? 일단 쿠팡 때문에 올라가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지금 네. 이미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잘못 들어가면 하루에 뭐 10%, 20% 그러니까요. 맞을 수 있습니다. 네. 테마에 대한 변동성 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대왕고래 테마는 급락하는 반면 지금 오후장 들어서 또 물류 테마가 급등을 하면서 테마 안에서도 빠르게 돌고 있는 변동성 두 분 다 좀 보수적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인급종 또 오늘 소외됐던 종목 내에서 반등을 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살펴볼까요? 네, 네 번째 인급종은 LG전자입니다. 사실 오전장 대비로는 좀 상승폭을 축소하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10만 원 선 회복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그래도 꾸준한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수 관련한 다른 종목들 외국인 매도 다 나갈 때 그동안 좀 소외됐던 종목군, 뭐 2차원지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LG전자에도 최근에 좀 속소 수급이 유입이 네.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승 좀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배경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슈를 본다라고 한다면 뭐 가전 전시회에 참가했다라는 이슈를 하나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 가지고 올랐다라고는 보기 그렇고요. 뉴스를 찾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올라서. 최근에 네. 이제 증권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지금 IT, 그러니까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쪽으로 좀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전기전자 쪽에서는 LG전자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도체보다는 전기전자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상당히 좋아요. 3, 4분기 양호한 실적이 나올 것 같고, 최근에 뭐 B2B 관련한 그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전환한 모습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그러니까 가전도 이제 굳어가는 시대잖아요. 네네. 구독 가전에 대한 신사업의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적으로도 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외인의 수급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이 외에도 이제 밸류업 관련된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네. 제가 물론 이제 그러니까 매수 사인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냥 일단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 지금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자체에 대한 흐름들을 좀 더 저는 무게감을 좀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계속 꾸준히 좀 가지고 가시다가 10만 원 정도가 좀 이탈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수익 실현하는 쪽이 어떨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아마 LG전자는 물리신 분들이 훨씬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 뷰가 저는 이제 부정론자는 아닌데 예상했던 것보다 시장이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네네. 그렇다면 일단 어느 정도 대응이 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신규 매수보다는 일단 LG전자의 경우에는 보유자의 영역에서 네, 일단 맞습니다. 보유를 하고 10만 원 선 지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가자. 사실 이 10만 원 선 회복도 쉽지가 않았거든요. 맞아요. 네, 지켜내기도 쉽지 않았고 네, LG전자 잘 지켜낼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LG전자도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그동안 못 갔던 소외주들에 대한 반등이 눈에 띕니다. CJ ENM이 오후장 들어서도 더 힘을 내주고 있고 그 외에도 내수, 유통 섹터 내에서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쇼핑, GS 리테일 이런 종목들이 좀 오늘 반등을 주고 있잖아요. 이 네. 반등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요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좀 바닥권에서 롯데에너지 머티에서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좀 시장에서 핫하게 되고 반등이 나오는 종목군들 대부분 어떤 상황이냐면 우하향을 하다가 바닥권에서 이슈가 나와주면서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네네. 나타나고 있거든요. 차트 다 돌려보시면 비슷합니다. 한농화성도 마찬가지고 LG 에너솔루션도 마찬가지고 현대백화점, 오늘 이제 강원랜드 이런 네.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쪽에서 좀 이벤트가 있는 쪽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요. CJ ENM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의 음원 유통 이 플랫폼들과 이제 계속적으로 외형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컨텐츠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음원 쪽으로 해서 이 사업의 좀 다각화 부분이 되는 거고 이쪽에 대해서 성과가 좀 꽤 나오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들이 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좀 약간 공통점이 있는 게 지금 오늘 카지노도 그렇고 이 백화점도 그렇고 네. 유통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또 휴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용하는 이용객들 그리고 즐기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거고 또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베테랑 2부터 시작해서 또 좀 기대작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연휴 시즌을 앞두고 추석도 있고 또 10월 초부터 또 황금 연휴 쭉 있잖아요. 징검날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연말로 가면 갈수록 또 소비 시즌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연관되어 있는 산업군들이 지금 순환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순환매를 이용해서 내가 매매를 해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오늘의 반등으로 끝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의 무게를 좀 잘 측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군들이 우리 수출입 데이터 나오고 나서 급등을 했었지만 맞아요. 한번 반등 줬죠. 그 다음에 또 바로 맞아요. 눌렸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수출입 데이터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이 종목군이 과연 어느 정도로 연속성을 가질까 그리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신문에 나오고 사람들의 관심을 좀 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산업적인 선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순환매에 따른 좀 일시적인 반등 수준으로 오늘은 그냥 시장에 대한 색깔이 지수 관련이라든지 다른 종목들 그리고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빠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바닥권에서의 소외주들에 대한 반등을 순환매 현상으로 좀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그동안 잘 버텼던 바이오주들도 사실 좀 빠지고 있잖아요. 네. 유한양행을 비롯해서 우리의 좀 근간이 됐었던 바이오주들도 좀 주춤하다 보니까 9월 들어서는 바이오도 좀 쉴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럴 때 계속 기회로 봐도 되나? 지금 페어마켓도 있고 지금 에스모도 있고 계속 기대하는 일정들이 있기는 한 네, 상황이잖아요. 제가 9월달에 이제 제약바이오는 좀 계속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네. 근데 원래 그 기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시장 흐름 제가 이제 화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장을 좀 보면서 하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상당히 경계하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모멘텀이야 충분히 있다 하더라도 저라면 지금은 조금 지켜봐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화요일부터 계속해서 하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우려하고 있어서 지금은 어떠한 종목을 공략한다라기보다는 관망의 자세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굉장히 보수적인 이야기를 잘 안 드리는데 네네. 근데 제가 보수적인 이야기를 드렸을 때가 상당히 시장이 안 좋았을 때가 맞기는 해요. 그러면은 8월 달에도 그랬었고. 그 바이오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그나마 바이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이오가 그래서 때마침 뭐 조정을 받는 움직임이 속속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9월에 내가 사고 싶었던 바이오가 그래도 좀 자리를 준다면 사볼까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신 거네요. 저는 좀 자제를 해야 된다고. 그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떡할까요?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린 그 리스크 관리의 손절가를 딱 지키신 네네. 다음에 일단은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제가 왜냐하면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저도 일단은 지난 화요일 날 네. 시장 보면서 수요일 날 일단 한번 포트 정비를 재정비를 다시 한번 했거든요. 네. 과감하게 그 결정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좀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짧게 하창원 본부장님도 바이오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세요? 저는 누릴 때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기회를 본다라는 의견이신 거예요? 네, 물론 뭐 유한양행 같이 이슈가 이제 지나간 쪽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알테오진이나 뭐 시데이머 쪽에서 급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네. 저는 충분히 모아 가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꼭 네.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은 아무래도 바이오 쪽에 수급이 쏠릴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분명 시장이 들어올릴 때 이유가 있고 앞으로 좀 연속성이 있을 쪽에서의 좀 기대감이 높은 쪽을 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물론 오늘 다 사면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좀 분할적으로 나눠서 네. 하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우리가 손절을 좀 할 수 있을 정도 타이트한 상황일 때는 하는 게 맞지만 이게 좀 퍼센테이지가 커지면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보유하셔가지고 네. 최대한 좀 수량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장사 잘하는 산업을 빠르게 고르시고 네. 그쪽으로 집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뭐 생물보안법 관련 CDMO라든지 오늘 이런 쪽에서도 많이 빠지고 있는데 뭐 적극적인 뭐 지급에 많이 뭐 이런 게 아니라 빠질 때마다 조금씩 물량을 더 늘려나갈 수 있는 분할 매수 관점은 바이오 유효하다라는 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인급종으로 종목별로 또 대응 전략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전태진 파트너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